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두보 작품 읽기를 마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두보 같은 경우에는 율시를 잘 썼기 때문에 두보 율시 중에서 평측법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한 편만 그냥 예를 들어서 어,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 율시를 모두 다 해보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안 나가지고요. 예. 그래서 딱 한 편만 예를 들어가지고 두보가 어떻게 율시의 평칙법을 지키고 있는지 혹은 약간 이제 변형을 가미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난번에 이상은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상은이 아니고 이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상은하고 이하가 시작법이 비슷한데 사실 이제 이상은 오래 살았고 이하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상은이 더 나이가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하가 먼저 태어났거든요. 이 사람은 심지어 이제 중당 시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상은은 만당 시인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하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 오늘은 이하 소개말 정도만 하고 본격적으로 작품 읽기는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퀴즈 일곱 번째를 한번 풀이를 해보면요. 먼저 지난번에 어떤 학생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알았는데 이 글자를 제가 완자로 타이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 타이포인 것인데 만자로 해야 됩니다. 음, 중국어를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를 쳐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는 이번 주에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자세히 이것을 체크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퀴즈를 한번 풀이를 해보면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 구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요 부분 해석하면 바야흐로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뒤엉킨 음기가 이게 이제 뒤엉키다라고 어 이거 한 뒤엔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겨울의 음기죠. 이게 딱 막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일이 어제는 밤에 맑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흐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음기가 막힌 것으로 막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해석하는 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은 역시 이제 가장 유명한 두보의 문구 중에 하나인 어, 인생 70 고래희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말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두보도 이백처럼 거의 매일 술로 지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술 외상값이 예사로 도처에 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공자 같은 경우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나이대별로 자기의 경우에는 이립 언제 몇 살 때 했고 그리고 예 그리고 30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고 40에는 어땠고 50에는 어땠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70대는 공자는 종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음, 두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섯 자의 한자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음, 한어 배움하고 한국 한자음 잘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파도 할 때 그 도자이고요. 이거는 천마총 할 때 총자이죠. 그리고 이거는 만나다. 그리고 이거는 까부를 파자. 그렇죠. 이거는 사자우 할 때 후자. 이거는 봉접할 때 접자. 다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보의 문학적 성과와 율시의 패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고전 문학사를 지금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이미 다 했던 부분입니다. 두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을 특히 이제 시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해서 두보의 시를 잘 읽어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당시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역사, 개인사까지 잘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면모를 오늘 두봇이 읽는 것에서 한번 이런 걸 제가 부각을 시켜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봇시를 보면은 육아적인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시경의 작품들처럼 사회적인 모순을 고발하고 통치자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게 하는 이 풍류, 이것을 중시하는데 두보이시에서 이 면모, 그러니까 현실주의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 육아적인 관점이 두드러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유씨의 창작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성취가 있습니다. 유씨라면은 고도의 형식미를 추구하는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글자의 배열, 음률의 조화, 대꾸의 배치 이런 것을 이제 평측에 관계되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어, 봐야지 이제 제대로 된 율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 평측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건데요. 한시의 이해 제가 이제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보라고 제공한 어떤 강의에서 보면 이런 어, 5원 율시하고 7원 율시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스크립트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요렇게 이제 중간에 떨어뜨린 거는 앞에 거를 치면은 다 포함을 하면은 7원이다 이런 말이고 뒤에 거만 하면은 5원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 부분만 해석을 하면은 5원 율시 측기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측기식이냐면은 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측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원 율시 편기식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예,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이제 5원 율시 편기식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5원 율시 측기식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측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측기 해서 쭉 가가지고 여기서 끝납니다. 반면에 5원 율시 편기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6구가 되고 7구, 8구에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원 율시 측기식, 편기식이 어떻게 그 평칙이 지켜지는지 요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가로로 친 게 있는데 이것은 수구를 그러니까 첫 번째 구를 예, 아분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를 아분자는 이평 예, 요거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편성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안 쓰고 이런 패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원 측기식의 5원 율시 측기식의 수구 용운형 수구를 아분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7원을 보겠습니다. 7원 율시 평기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한구가 7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7원 율시 평기 예, 평성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래서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7구, 8구가 이런 패턴의 평측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7원 율시 측기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원래 이제 편기식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편기식의 세 번째 구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까지 가서 7구, 8구까지 쭉 가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7원 측기식의 7원 율시 측기식의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어, 예, 약간 요 부분이 달라지겠어요. 그죠? 요 부분이 이제 편성이 되어야 되기는 뭐 그런 부분이 있겠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서 특히 이제 홀수구에 해당되는 것 예를 들면 이 구 있죠. 1구 예, 첫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일곱 번째 자 이런 것들은
약간 그 불규칙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주를 준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두보의 음, 두보의 다음 곡강 제2수의 경우를 보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칠률 편기식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률 편기식 같은 경우에는 7원 율시 편기식이니까 이 부분 전체적으로 요건 거죠. 이것만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보면은 7원 율시 편기식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평식법을 한번 대조를 봐야 되겠는데요. 수구를 용운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뒤의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지금 곡강 제2수의 경우가 편집법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거 이제 7원 율시 편기식의 경우에 특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는데 잠시 앞에 거하고 보면은 지금 이거를 첫 번째 구를 운을 안 쓸, 여기 아분을 안 했을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분을 했을 경우에는 이 패턴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곡강 제2수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구가 아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이거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원래 패턴을 하면은 측측 평평측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측측측 평평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7원 율시 편기식 수구 용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곡강 제2수의 이 뭐야 이제 이 평측법을 제가 그대로 다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1구는 완전히 똑같죠. 2구는 어떻습니까? 2구도 완전히 같습니다. 3구도 같고 4구도 같고 5구도 똑같고 6구도 같습니다. 그런데 7구, 8구에 7구의 세자 그리고 8구의 두 자가 다릅니다. 7구의 세자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원래는 측성이 와야 되는데 평성이 오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평측이 측평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구 보면은 나머지는 지금 완전히 같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자하고 세 번째 자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평성이 와야 되는데 측성이 와 있고요. 측성이 와야 되는데 평성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 3, 5, 9 이렇게 홀수자는 약간 불규칙하게 하는 것을 어, 그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조금 다른데 아주 많은 경우에 이 약간 변주를 주는데 요거 두 개를 요런 식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서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패턴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다른 시인들의 그 율시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두보처럼 정확하게 1구부터 6구까지는 완벽하게 지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이상훈의 경우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거든요. 7구, 8구에서 약간의 어떤 그 패턴의 변이를 허락한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두보 같은 경우에는 율시의 패턴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시어의 구절, 자수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율시의 패턴을 참 엄격하게 지키면서 시를 썼다.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키려면은 글자 하나를 선택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두보가 이제 율시의 어떤 묘미를 잘 여기서는 이제 변주를 살짝 이렇게 살짝만 가미를 했습니다. 변주를 이렇게 살짝만 가미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철저하게 율시의 패턴을 지키는 이런 두보의 성향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보의 어떤 율시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보 남은 시 반조부터 차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